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절세의 기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소득공제 관련 연말정산 관련된 책을 한 게 원고를 끝냈어요. 이제 제가 최근 한 2, 3주 엄청 바쁘게 지냈었는데 그 이유가 요 원고를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가제는 아마 내년 1월이나 늦으면 2월 달에 출판될 것 같은데 2024 연말정산 공략집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 시기에 11월 달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지금 뭔가 말씀드리면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진행할 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이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건강보험료에도 부과되는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뭔가 전략을 세우고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절세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알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0%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인가. 많은 세무사님들께도 제가 자문을 구했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하면은 200점입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추가적인 저축을 하거나 추가적인 지출을 할 때 공제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에 저축을 하거나 뭐 주택 청약 이런 거에 저축을 할 때, 또는 뭐 의료비로 지출을 하거나 교육비로 지출을 할 때, 이렇게 지출을 할 때 뭔가 이득이 생기는 공제 혜택이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실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신용카드를 쓰진 않아요. 그쵸? 근데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그냥 그 지출에 소득공제를 적용을 해주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공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먹고 들어가는 공제도 우리가 기준을 알면 좀 더 먹을 수 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이 또 지금 이 연말 시즌 12월 달에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연말정산 얘기할 땐 요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세가 결정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총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에다가 소득공제를 적용을 해주죠. 요거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줄게 라는 공제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고요. 이 과세표준금액에다가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야, 요 세금 요거 좀 깎아줄게, 세금 할인해줄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원천세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서 내가 세금을 낸 게 많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소득세가 환급되는 거고, 나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네? 그러면 추가로 더 내세요 라고 하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려면은 두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니까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큰 틀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큰 틀이 있고 부분 조금씩 그때그때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은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은 그 큰 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해서 사용한 분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4천만 원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4천만 원에 25%면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이죠. 네,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1천만 원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천만 원 다 쓰고 나면 25%가 채워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쓴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공제를 해줄 때 신용카드로 썼냐,
체크카드로 썼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비율이 다르죠. 신용카드로 쓰시면 쓰신 금액의 15%를 공제해 주게 되고요. 체크카드를 쓰시게 되면은 쓰신 금액의 30%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좋은 거예요? 체크카드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많은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적용 제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들 많이 아세요.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에서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 인데 이게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야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 1000만 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매달 내는 보험료 있고 공과금 있고 이거 다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금방 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보험료나 뭐 교육비나 공과금이나 뭔가 리스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신용카드로 걸어놓고 이것만 해도 나는 내 총 급여의 25% 금방 차.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요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그게 대표적인 게 보험료고요 교육비고 공과금이고 리스료예요. 이 신용카드를 썼을 때 왜 소득공제 혜택을 줄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우리 근로소득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를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에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영업자 이런 식당이라든지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현금을 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성실한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신고를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매출 신고를 적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은 정부군, 과세 당국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카드를 써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분들이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우리한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보험료나 교육비나 공과금이나 리스료 이런 것들은요 애초에 그분들이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카드를 써도 그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0만 원 채우기 위해서 신용카드 어차피 많이 쓰는데 당연히 1000만 원 이상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급여의 25% 이상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냥 신용카드 카드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소득공제와는 별개이다 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가는데 그때 신용카드를 쓰냐 체크카드를 쓰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른데 뭘 써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총급여의 25% 이상을 다 됐어. 지금부터 쓰는 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때는 뭘 써야 될까요? 당연히 체크카드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신용카드보다 2배 혜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왜 우리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이런 것들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체크카드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체크카드를 활용할 때도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다? 단점도 있죠. 항상 흑과 백의 같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체크카드의 치명적인 단점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신용 점수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용 점수라는 거 옛날엔 신용 등급이었죠. 이걸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빌리고 잘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신용 등급, 신용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는 신용카드 진짜 안 썼거든요. 진짜 안 써 다 체크카드만 쓰고 빚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물론 이제 아파트 대출이나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신용대출 이런 거 진짜 일색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빚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신용 점수가 900점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800 몇 점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절대 900점 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나 소득 신고도 잘하고 있고 빚도 하나도 없고 깨끗한데 나 왜 점수가 안 올라가지 했더니 결국은 이런 거죠. 잘 빌리고 잘 갚아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빌려도 잘 갚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서 금융기관에서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빌린 적도 없어. 그러니까 갚은 적도 없어. 당신이 잘 갚을 사람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게 되면은 신용 점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체크카드를 쓸 때 장단점이 있는데 신용카드의 장점 뭐냐?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데 기여를 합니다. 단점 뭐냐? 연말정산 때 공제율이 15%밖에 안 돼요. 근데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공제율을 30%를 껑충 2배 가까이 2배나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뭐가 안 좋아요? 신용 점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도 뭐하고 이거 하기도 뭐하고 너무나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대출 계획이 있으면 신용카드를 쓰고 대출 계획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옳은 생각이죠. 맞는 생각입니다. 근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출은요 계획적이기도 하지만 불시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라고 하잖아요. 신용관리 또한 늘 준비가 되고 있고 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갑자기 대출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용카드 쓰는 게 좋을까요? 체크카드 쓰는 게 좋을까요?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체크카드예요. 그쵸? 근데 나의 전반적인 재무관리의 총체적인 걸 감안을 해보면 체크카드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 이렇게 됩니다. 일단 1,000만 원까지 이거는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던 체크카드로 쓰던 상관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공제율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일단 신용카드를 쓴다. 그리고 이때부터 쓰는 거는 앞으로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추가로 공제받는 것들은 체크카드를 쓰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우리 신용점수 저 빌리면 잘 갚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거죠. 이때는 신용카드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체크카드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공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다 보여줬어. 이미 많이 썼어. 그리고 25% 추가가 됐어. 그럼 이제부터는 공제율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체크카드를 당연히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신용카드로 쓰게 되면 2천만 원을 써야 공제가 꽉 차는 거고요. 체크카드로 쓰게 되면 1,000만 원만 써도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급여의 25%까지는 나 빚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고 이제 1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나 총급여의 25% 거의 다 썼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용 점수를 딸 게 아니고 공제율을 챙겨야 된다는 거지.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면 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요. 우리가 저축과 지출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관성력 뭔지 아시죠? 가려던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하고요.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 왜 버스 탔을 때 출발하면 우리가 뒤로 밀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관성력인데 이게 재무관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쓰는 습관이 있는 쓰던 사람들은요 계속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모으는 분들은 계속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항상 돈이 없고요. 모으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안 써도 잘 살아요. 이게 극명하게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신용카드는요 어떤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쓰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쓰는 습관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딱 되면 이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부터도 계속 신용카드를 쓰게 될 확률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염두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신용카드 쓰시다 보면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체크카드 쓰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우리 인간은 편하려고 하지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계속 쓰면서 뭔가 씀씀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신용카드를 이번 달에 쓰면 다음 달에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는 현금으로 하죠. 월급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해요. 그러면 또 난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으니까 또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딱 끊으려면
결제도 하고 그달 살아갈 생활비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신용카드를 탁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결제할 돈, 그때 생활할 돈. 이걸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야만이 신용카드를 딱 끊고 이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것도 사실 진짜 알뜰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죠. 근데 보통 그냥 편하게 생활하시다 보면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딱 쓰다가 끝내고 이때부터 체크카드 써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신용카드 사용은 쭉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연말정산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바라볼 때 관점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나는 절세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절약에 집중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나는 노력할 것이냐를 우리는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지출을 줄여서 주머니에 많이 남게 하는 게 이기는 게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의 최대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요, 어차피 한도 300만 원에 세율 15% 곱하면 최대 절세할 수 있는 게 45만 원이에요. 근데 45만 원을 절세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기준으로는 1년 동안 2천만 원 써야 되고요. 연봉 4천만 원이신 분은.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요, 3천만 원 써야 45만 원 절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냥 차라리 아끼는 게 낫지 않나? 2천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600, 1700 쓰고 300, 400 남기는 게 혜택은 적을 수 있겠으나 남는 장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막 연말정산 시즌 되면요, 조금 이런 거 챙기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냐면, 야, 지금 연말인데 내가 지금 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안 됐어, 좀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크카드 쓰면은 나는 공제 한도가 꽉꽉꽉 차면서 혜택을 보는 거야. 이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야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안 써도 되는 돈,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되면서 지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11월, 12월이에요. 근데 저는 선생님, 절세를 목적으로 하세요? 절약을 목적으로 하세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서 편하게 소비하는 건 물론 괜찮아요. 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어차피 쓸 땐 편하게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요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영상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뭔가 치밀하게 뭔가 하는 것도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살아내온 결과물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걸 위해서 막 뭔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에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10월, 12월 요 시즌 됐을 때 이왕 지출하실 거라면 그냥 신용카드를 잠깐 집에 넣어 두시고요. 그냥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활용하시는 게 그나마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세, 절약,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